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19만원입니다. 719만원 했어요. 오늘은 플러스 6만원입니다. 운 좋게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혼조세였습니다. 경제지표는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볼까요? 이 비트코인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주식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을 뭐 볼 필요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주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주식이 급락할 때, 위험자산인 주식이 급락할 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가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 관련주인 엘컴텍 같은 종목이 인버스 개념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낫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주가가 빠질 때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가는 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악재가 더 심해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국내 비트코인 가격으로 7천만원 하던 게 지금 4천만원대, 어제 새벽에 잠깐 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밤에 근무 쓰면서 봤는데, 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충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금요일에 제가 방송할 때 좀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아마 이때쯤이었으신데 빠졌었고,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악재는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악재가 있더라도 계속 빠지지는 않거든요.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리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니까 이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니까 여기서 자금이 비트코인을 팔고 주식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만큼 빠지면, 금요일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그 느낌이 다르다고 봅니다. 주식은 뭐 실적도 봐야 되고 복잡하고 세력들이 또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딱 오르고 내리고 밖에 없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고, 이런 오르고 내리고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왔다고 해서 비트코인 재미없으니까 다 팔고 주식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주식 골치 아프니까 그 세력들한테 맨날 뒤통수 맞으니까 주식 다 팔아보고 비트코인 가자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빠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정리하고 주식 하러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티는 걸로 봐서 오히려 이 빠지니까 주식 쪽을 팔고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약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적어도 내일까지는 더 빠지는 것보다는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경제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비트코인 규제 여파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면서, 이 비트코인 빠지면 또 테슬라 주가가 또 빠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워낙 많은 그 비트코인을 그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평가이익이 빠지게 되겠죠.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뭔가 좀 박자를 못 맞춘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도지코인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저 가상화폐 쪽에 투자금이 10만원 갖고 시작했는데 11만 8천원 있습니다 현재. 풀배팅으로 11만 8천원을 도지코인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380원 정도 되는데요. 잠시 멈춰놓고 지금 급할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잠시 멈춰놓고 도지코인 지금 380원에 매수를 해놓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380원에 도지코인 11만 8천원어치 매수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정이 되면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은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 부분에서 조금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 좀 뭐 무너지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나간 과거보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해외 증시를 일단 보면 나스닥 지수가 눌리긴 했지만 이게 올라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한데 지금 눌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좀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밑으로 빠지기에는 좀 뭐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일단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독일 증시도 나름 좀 견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대만 증시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했죠. 그리고 일본 증시 대체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체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반등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예상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월요일날은 좀 빠질 것 같다,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졌지만 거의 한 1.8% 정도.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합니다. 이 거래소는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코스닥 종목들이거든요. 좀 저렴한.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날 방송할 때 좀 많이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뭘 알고 그랬는 건 아니고 그냥 찍은 겁니다. 근데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를 농담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이렇게 이제 맞췄거든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하면 여러 가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봤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냥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막상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건 뭐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서 내릴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떤 기준이 따로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손내린 낮에가 내린다 그러니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 맞췄다는 게 중요하죠. 내려올 것 같아서 아침부터 내려오는 걸 대비하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시장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6만원 플러스 날 수 있었던 게 지수가 밀릴 것 같다는 걸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작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틀려지면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큰 흐름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제가 올라갈 줄 알고 쫙 매수해 놨는데 주가 급락해 버리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반등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오늘 빠진 것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는 마시고 그냥 찍은 겁니다. 이거도 그냥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일은 반등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야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계속 미국 선물지수하고 국내 증시를 보면서 고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증시는 반등할 것 같다. 적어도 한 이 정도 선 오늘 빠진 것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찍은 거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좀 강했던 게 이 가상현실이라 그러죠. 메타버스라 그러던가 이름 메타버스 맞겠죠. 이게 가상현실 이쪽에 대장주가 선익 시스템인데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이미 다 떠버려 갖고 포기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요. 한빛소프트, 선익시스템, IM, 얘는 내려갔네요. 이상하게. 코세스, M게임, CMS, 에듀, 알체라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보니까 거의 이 선익시스템하고 한빛소프트 이 두 개가 거의 서로 대장, 니가 대장, 내가 대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휴마시스를 1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 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휴마시스가 금요일날 시간에 걸려서 제가 100만원치 매수했는데 이 부분은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휴마시스가 하락을 했거든요. 초반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네요. 아침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빠질 때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14,950원 14,950원 여기죠. 그러니까 시간에 거래에서 잡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 가격에서 잡았죠. 15,600원에 잡았는데 이걸 아침에 많이 빠지길래 14,950원 여기서 100만원치 잡고 그 다음 15,000원 100만원 잡고 100만원 100만원에서 이제 200만원치를 추가로 잡은 다음에 올라갔을 때 본전 넘어갔을 때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15,400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무사히 그냥 손실 없이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력에서 매매했던 게 K사인입니다. K사인이 쭉 종목들 관심 종목 넘기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딱 봤더니만은 제가 발견한 게 여기쯤에서 발견했던 것 같으네요. 제일 먼저 얼마에 매수했는지 보면 되겠죠. K사인을 2,450원에 대충 이쯤에서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찾아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관련주 쪽으로 이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는 것도 저한테 메리트로 느껴졌어요. 일단은 급등하면 저는 무조건 뉴스를 찾아봅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게 나왔어요. 특징주 해가지고 K사인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 강세 해가지고 여기서 K사인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K사인 여기 있죠, 그죠? 뉴스 일단 급등하면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그죠? 10몇 프로 올라가면은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되죠. 그냥 올라가니까 그림 보고 그냥 올라가니까 요 그림 맞춰가 산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올라가면 왜 올라갔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딱 보니까 미국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 소식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강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 보니까 이 K사인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K사인이 최근 자회사 SC테크원과 지문인정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이렇게 터치X 월렛 대충 전자지갑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길래 개발 완료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화폐 쪽으로 관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디지털 화폐는 금요일날 얘가 급등했죠. KCS 얘가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KCT
그 다음에 뭐 한네트,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까지 기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그 서로 막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종목들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 앞에 있는 그 현금 인출기 있죠. 그거 뭐 지하철역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은행 아닌 바깥쪽 다른 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 그게 한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디지털 화폐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뭐 송금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제 이런 장비를 쓸 것이다.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요. 뭐 그런 차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KCT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안에 있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은행의 전산 시스템 쪽,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됐을 때 이런 회사들이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용역 뭐 고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바꾸고 이런 거. 그래서 뭐, 그 다음 한국 컴퓨터 같으면 뭐 거기 모니터 같은 게 이런 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하고 관계되는 이 회사들이 디지털 화폐가 되고 나면 뭔가를 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회사들이 이만큼 올라갈 만큼 실적이 많은 때 갈 만큼의 실적이 되느냐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 기대감인 것 같거든요. 실적 보시면 별로 안 많습니다. 뭐 지불도 다 요만요만합니다.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KCS도 그렇고 눌러보면 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눌러보면은 딱 실적이 딱 고만고만하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비슷하고 모든 이 회사들이 전부 다 한국 컴퓨터 지주의 자회사라는 거 뭐 이런 거 눌러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이 종목 딱 보고 느낀 게 K사인연은 원래 보안 관련주인데 그 뭐 전자 지갑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크게 반응 없다가 지금 오늘 튀어올랐기 때문에 참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기쯤에서 잡았죠. 여기서 좀 잡았는데 운 좋게 튀어오르는 바람에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요것도 겁나가지고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 100만원씩 샀다가 50만원 팔고 또 50만원 쪼개갖고 또 25만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알뜰하게 쪼개가면서 매매했습니다. K사인 보시면 제가 지금 매수한 게 2450원인데 나중에 매도한 거 보시면 마지막에 팔 때 K사인을 K사인을 2660원 2660원 여기서 팔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지막은 안 팔렸다. 요렇게 2660원까지 팔고 25만원 남겨놨었어요. 남겨놨는데 상한가 더 가면 팔라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K사인 요걸로 오늘 6만원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겁나가지고 많이 못 매수를 못하고 100만원 갖고 뭐 절반 팔고 절반 팔고 이렇게 아꼈어. 지금 제가 투자금이 그 700만원이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미천이 얼마 없을 때는 제가 조심해서 매매합니다. 쪼개갖고 이제 50만원 또 올라가면 이익 실현해가 또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원 2만원씩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수익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 이 마지막 세 종목은 종가에 다시 잡은 겁니다. 휴마시스 다시 종가에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오늘 그 외국인들이 휴마시스를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그 다음 이 확진자가 지역적으로 지금 좀 퍼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뭐 유흥업소 관련한 이런 쪽, 그 다음 그 또 어느 지역이더라 하여튼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이 바이러스들이 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가진단 키트를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이 퍼지게 되면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좀 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 물류센터하고 콜센터 이쪽으로 20만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나면 대구 같은 데도 지금 저렇게 되면 유흥업소에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해갖고 그 종사자들한테 좀 다 검사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 갔는데 몸이 좀 안 좋다. 이걸 PCR 검사하러 가기도 좀 뭐하고 좀 그렇죠. 그럴 때 자가진단 키트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 이걸 확진자가 줄어들어 버리면 의미가 없겠지만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종목은 참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시면 계속 지금 눌러서 빠지거든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오늘도 확 눌렀다가 땡겨 올렸는데 뒷부분에 가서 다시 또 눌렀습니다. 쭉 눌러갖고 하락시켜서 끝을 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그냥 진단 키트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다 줄었기 때문에 미래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빠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자가진단 키트는 뉴스가 한 번쯤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지금 확진자가 600명대 넘어갔다가 다시 또 500명대로 내려왔다가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이게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는 뭐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마지막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가에 잡았는 게 KGTS인데요. 이 실적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거 계속 못 끌어올리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내려온 자리가 왠지 이게 또 5일선에 딱 닿으니까 이 5일선 닿고 나면 또 시장이 좋아지면 돌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날 상한가 들어가는 가격보다는 내려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물리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상한가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면 한번 시장만 좋아진다면 돌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가에 10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잡은 게 잉글로드랩입니다. 이건 왜 자꾸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확진자가 줄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지금 2만 명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화장품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100만원치 이렇게 해서 지금 4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시장이 좀 상승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작했다가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괜찮아져 가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해 버리면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4종목 정도는 잡아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 4종목을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제가 잡은 종목들이 괜찮은지 이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를 잘 보면 그 다음날 흐름이 대충 예상이 됩니다. 이 단일가 가격 끝나는 가격대가 내일 시초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세력들이 거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가면 어쨌거나 출발은 상한가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체로 해놓고 눌러갖고 음봉 만들어서 털어먹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잉글루드랩은 지금 거의 보합권인 거고요. KGTS 보합권이고 휴마시스 보합권이고 K사인 K사인은 여기 지금 4시 10분에 결과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상한가 집어넣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오늘 거래량 보시면 1억 6,500만 주죠. 물론 저가형이란 것도 있지만 거래량 1억 6,500만 주짜리를 제가 이 단타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싶은데요. 저는 원래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단타 막 이렇게 해갖고 몇 천만 주 되면 그냥 안 들어가 버립니다. 겁나가지고. 근데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진짜 좀 다른 종목들하고 틀리더라고요. 결국은 또 다 빼버리네요. 시간에서 좀 올려줘야 좋은데. 이게 오늘 하루종일 그랬습니다. 제가 단타를 여러 번 했는데요. 사타 파르타를 딱 보합까지 맞추네요. 이게 일단 큰 흐름상으로는 이 앞쪽에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서 매매를 한 거고, 그 다음 주봉이나 월봉 보면
주봉 봤을 때 지금 이 저항대쯤에 부딪혀 있는 상태고, 월봉 봤을 때도 여기 좀 매물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그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정도 오면은 본전 오면은 막 던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좀 힘들었지 싶고, 요거 매물만 다 소화하면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엄청난 물량으로 그냥 확 눌렀다가 또 밑으로 쭉 빼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500원쯤 갔다가 쭉 빼가지고 한 2,350원 이쯤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막 쭉 빠집니다. 물량을 막 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또 막 매수해 갖고 확 들어올리고, 이런 어떤 변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종목 하나로도 충분히 재밌게 스릴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땡겨 올릴 때는 정말 대단한 그 물량을 쏟아 넣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릴 줄은 상한가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이까지 그냥 땡겨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그냥 쫙 끌어올려갖고 상한가 탁 찍고 빠졌는데, 들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하게 안 밀린 걸로 봐서 아직까지 공방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디지털 화폐의 거의 대장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전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정도 되면 대충 이제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 선 정도 잡고, 여기 지지선 잡고, 그 다음 여기쯤에 저항 잡고,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 봐서 아니다 싶을 때는 팔고 뛰는 거고 튀는 거고, 올라간다 싶으면 또 추가로 좀 더 잡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수많은 단타들이 이 종목에 몰려들어와서 여기서 3판 승부를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